미국의 물가가 최근에 이제 하락을 하면서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조금 커졌는데 곡물 가격 외에도 현재 이제 지금 현재 물가 하락 폭이 과연 정상적인 것이냐, 우리가 믿어도 되는 것이냐라는 걸 봤을 때 저희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작년부터 이제 예상을 했던 게 뭐였었냐 하면은 국제유가가 4월 달에서 한 7월 달 사이에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걸로 느껴지게끔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역기조 현상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면 전쟁 전에 뭐 한 50달러에서 60달러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때보다도 여전히 높은 상태예요. 많이 내려왔지만. 근데 미국은 한 70달러 정도를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는 걸로 보입니다. 미국이 이제 그 셰일 오일을 유럽에다 팔아야 되는데 그 과거와는 달리 미국이 생산해서 팔아야 되다 보니까 생산 단가가 높습니다. 사우디나 러시아나 이런 국가들에 비해서. 그래서 막 50달러, 40달러 이렇게까지 떨어지면 미국이 남는 게 없어요. 그러면 미국의 셰일 회사들이 기름 생산을 안 할 거고 그럼 수출을 못 해요. 그래서 아마도 70달러 아래로 뭐 60달러, 50달러 이렇게까지 떨어지기를 바라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미국이 이제 전략 비축률을 작년에 상당히 많이 방출했습니다. 그 국제유가를 잡기 위해서. 그걸 다시 올해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싸게 살려면 낮춰야겠지만 또 싸게 팔게 되면 남는 게 없으니 적당한 수준 내에서 유가를 조정하려고 할 것이고 그게 저희가 보기엔 한 70달러, 65불에서 한 75불 사이가 될 걸로 전망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한 70달러 정도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보시다시피 이제 하락률이 점점 낮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한 7월 달까지는 물가가 낮아지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겠지만 8월 이후부터는 그 하락폭이 상당히 둔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2%까지 지금 3%까지 내려왔으니까 조만간 2%까지 되겠는데 이렇게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이창용 하는 총재도 언급을 했어요. 8월 이후에 물가 상승폭이 둔화될 수 있고 또 올라갈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금리 인하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 아마도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곡물 가격과 에너지 가격의 하락폭 둔화 이런 두 가지 이슈 때문에 미국의 물가가 당장에 쉽게 잡히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엘니뇨가 하나의 이제 테마가 됐으니까 엘니뇨로 인해서 어떤 부분에서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를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당연히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바로 아셨겠지만 뭐 비료업 수확량 늘려야 되니까 비료를 많이 써야 될 거고 또 지금 한국에도 요새 상어가 그렇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바다 수온이 올라가면서 뭐 여기저기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어업에서도 이슈가 또 생길 것 같고 가전 제품에 대한 수요 당연히 많아지겠죠. 비가 많이 오는 곳은 이제 제습기 수요가 늘 거고 더운 곳은 에어컨 수요가 늘 텐데 이런 이슈들이 좀 있고요. 전력기기, 그리고 이제 이 엘니뇨의 모든 이유가 결국에는 CO2 배출과 관련되기 때문에 또 다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슈가 한 번 더 불타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제 이 물과 가전제품과 관련된 건데요. 동남아 지역에 지금 물 부족 현상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동남아는 지금 이제 거의 생수로 많이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직까지는 생수를 먹는 국가거든요. 근데 이제 생수 가격 올리게 되면은 아마도 식수에 대해서 또 다른 그런 공급처를 마련을 하게 될 걸로 예상이 되고, 근데 저는 이거는 이제 온전히 그냥 저의 생각에서 만들어진 건데 동남아가 지금 상당히 급속도로 또 발전을 할 것 같습니다. 미국이 중국으로 몰려있던 공급망들을 동남아 쪽에 여러 국가로 또 나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남아 쪽이 상당히 급속도로 발전을 할 것 같은데 그 급속도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저 어렸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어렸을 때 집에서 이제 보리차를 끓여 먹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생수통을 가져와서 이렇게 다가가지고서 먹고 막 이렇게 똘똘똘똘 따라서 먹었어요. 회사에서도 항상 제 막내였을 때 이거 맨날 이거 뒤집어서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정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뭐 온 동네방네 집에 전수기 없는 집이 없을 만큼 그래서 지금 웅진코웨이 이런 것들 뭐 없는 집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이런 것들이 아니 이제 한류도 있고 동남아 쪽에서 워낙에 이제 인기가 많으니까 조금 성장성이 있지 않을까 하고서 살펴봤는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거 저는 너무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그 전 세계의 패권이 사실상 미국과 중국으로 시작해서 그 G7과 브릭스의 대결로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브릭스 아시다시피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 전 세계 인구의 반을 가지고 있는 인도와 중국이 있고, 또 대부분의 원자재를 다 가지고 있는 러시아와 브라질이 속해져 있는 상당히 막강한 이머징 국가들의 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에 뭐 이란이나 아르헨티나 그리고 뭐 튀르키예 이런 데들 막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지금 패권 전쟁이 벌어졌을 때 되게 중요한 국가를 저는 튀르키예와 인도로 보고 있어요. 이 두 국가가 어떤 시소의 축이고, 이게 미국 쪽으로 기울느냐 아니면 중국 쪽으로 기우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 거시경제가 상당히 큰 변화를 이룰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었는데, 튀르키예가 미국 쪽으로 기우는 듯한 아주 큰 이슈가 하나가 생겨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스웨덴이 나토 가입하는 걸 튀르키예가 동의했다라는 뉴스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네, 불과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은데, 튀르키예가 EU의 32개국인가 아마 그럽니다. 32개국 모두가 동의를 해야지 나토에 가입을 할 수, EU가 아니라 나토에 모두가 동의를 해야지만 가입을 할 수 있는데, 튀르키예만이 지금까지 반대를 해왔습니다. 스웨덴은 아시다시피 러시아 바로 위쪽에 있는 발트 3국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나토가 들어오게 되면 사실상 이제 미국과 유럽연합이 들어오는 거니까 이제 러시아가 나갈 길이 완전 막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웨덴도 나토, 또 이제 러시아의 공격으로부터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 나토로부터 보호해달라고 계속해서 이제 나토 가입을 원하고 있었고, 근데 그런 과정에서 튀르키예가 계속해서 반대를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반대를 했던 이유는 바로 이 이슈 때문입니다. 튀르키예 인구의 한 20%가 쿠르드족이에요. 쿠르드족. 근데 이 쿠르드족이 뭐 이라크에도 있고 시리아에도 있고 한데, 이들이 계속해서 독립국가로서 인정받으려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시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튀르키예의 그 쿠르드 노동자 당이 계속해서 독립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고, 그러던 차에 근데 이제 스웨덴이 이런 튀르키예 입장에서는 독립운동하고 있는 당을 지지를 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튀르키예 에르도안 입장에서는 스웨덴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계속 반대를 해왔었는데, 그런 과정에 이제 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튀르키예 원래 미국의 우방국가였었거든요. 근데 2016년도에 터키 군부에서 이제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이 귤렌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귤렌이 미국으로 망명을 했대요. 망명을 했으니 이제 에르도안은 귤렌 보내라, 송환해라. 그랬는데 이제 미국에서 안 보내준 거예요. 쿠데타로 뭐 인정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안 보내주다 보니까 에르도안이 이제 미국과 거래를 중지를 하고 러시아 무기를 사들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튀르키예는 이제 약간 친러시아적인 성향을 띠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패트리엇이랑 뭐 F-35랑 원래 이제 팔기로 했던 것들은 그럼 안 팔게 해서 이제 안 팔아버린 거죠. 그러면서 미국이랑 이제 좀 거리가 멀어졌는데, 그런 과정에서 최근 들어서 튀르키예는 이제 그 스웨덴이 나토 가입을 하려면 미국이 그럼 우리한테 F-16을 보내라. 그러면 내가 동의할게. 이제 계속 그게 한 1년여에 걸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최근 이제 나토 회의 때 튀르키예가 스웨덴에 이제 그 나토 가입을 동의를 했다라는 기사를 받고, 당연히 이제 그 안에 내용을 살펴봤더니 F-16을 튀르키예에다가 판매를 할 걸로 보인다. 근데 이제 그렇게 사실 이제 이렇게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었냐 하면은, 이미 이제 에르도안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연히 그 재임을 할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정말 겨우겨우 했거든요. 재투표를 해가면서 겨우겨우 하다 보니까 에르도안은 그동안 이제 중국과 함께 금리를 막 인하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였어요. 금리 인하하면서 거의 저러다가 저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싶을 만큼 물가가 막 치솟고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재임을 하면서 재무장관으로서 메흐메트 심세크라는 사람을 이제 선임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메릴 린치
친시장 성향을 가진 미국에서 근무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리고 런던의 금융가를 상당히 자주 방문을 했다고 해요. 아, 이 사람은 이런 경력을 가진 사람이 러시아나 중국과 교류를 하진 않을 것 같다. 그러나 당연히 이제 미국 쪽에 어떤 생각과 또 뭔가 매칭될 만한 그런 정책을 내놓을 텐데, 그러면 당연히 금리를 올리게 될 것이고, 금리 올리면서 물가 잡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차차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될 걸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